네, 한류어 언어 9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우리 의사사건으로서의 그 스타의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3차 시는 17조, 네, 17조, 1차원적 사회 연성으로서의 스타, 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7조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스타의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1차원적 사회 현상으로서의 스타는 도대체 어떻게 스타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바라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PPT 자료를 보면 근대의 문화는 기존의 상태를 넘어서는 타자 혹은 절대자를 지향함으로써 기존 사회에 대한 부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현대 사회의 문화는 기존 사회를 긍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간단히 말하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구제도를 타파하고 어떤 혁명과 개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조금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근대의 문화가 어떤 그런 기존 시스템 뭐 용어로 막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죠. 구제도에 대한 어떤 부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현대 사회는 반대로 사회를 긍정하는 특성을 갖는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스타들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어떤 반사회적인 제도에 반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사회의 어떤 기존 규범을 반영하는 그런 스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하죠. 특히 검열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어떤 대중문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의 문화는 현상 유지를 위한 재생산의 도구로 의미와 가치가 고갈되고 단지 하나의 여흥극이다. 그러니까 사이드쇼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뭔가 이렇게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스타성을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이드 이펙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흥극이다, 여분의 사이드 쇼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까지 살펴보게 된 거죠. 이러한 관점은 전형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이 되고 평균적인 것이 최상의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스타는 공허한 1차원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전형적인 양상을 가진 것이 아주 아이디어란 것이 되고 평균이 최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규범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스타를 요구하게 된다고 보면 이 스타는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스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1차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시대가 바뀔 때 새로운 스타성을 가진 존재가 나와서 이제 대형 스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효리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여성 스타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미인의 틀, 하얀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아주 뭐랄까 전통적인 이미지의 그런 여성상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데 그게 미묘하게 어떤 사회 패러다임에 또 미적 가치관, 개념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오면서 새로운 스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1차원적인 스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또 한동안은 그러한 어떤 이효리와 같은 어떤 여성 스타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다른 전형의 어떤 스타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처럼 아주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것, 이것이 이상적이고 아주 그 최상의 것이 되는 것은 최상의 것이 되는 그런 스타의 탄생은 1차원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 다음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조작론에 대한 반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스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작이라고 하는 이전 번역의 표현이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만들어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지만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스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뭐 조록과 같은 상대적으로 많은 스타가 등장했던 클레오파트라와의 다른 경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반론은 뭐냐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조작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또 조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스타 본유의 이미지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작론이라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스타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과 어떤 여러 가지 매력과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면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스타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유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일종의 착각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비판인 것이죠. 그래서 조작론은 기반적으로 인간을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 당시 이제 1950년대, 60년대가 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배경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스타에 대한 해석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적 조작 모델은 인간 반응의 역학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반면에 기호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호죠. 부호, 비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호가 바로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 기호에 여기 지금 환보와 해부호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조작론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조작론은 좀 일방적이죠. 그런데 기호학적인 체계, 환보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컨셉 개념이 떠오르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어라는 음성 형식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부호로 바꾸는 거예요. 즉 부호 혹은 기호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부호로 바꾼다. 인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여러분은 귀를 통해서 음성 형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그 음성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한국어의 의미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져요. 즉 음성 부호를 듣고 음성 기호를 듣고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부호를 해석한다 해서 해부호 과정, 디코딩, 코드를 해석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되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화자라고 하는 존재와 여러분 청자라고 하는 존재, 이 두 개의 존재가 있게 되고, 지금 우리는 좀 전형적인 일방적 강의를 듣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환보와 회보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호 교류가 일어나게 되죠. 조작과 같은 결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학적 모델은 조작론의 입장과는 다르다. 뭔가 소통의 그런 어떤 의사소통의 모델로서 스타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히 그런 면이죠. 조작의 면도 있지만 이런 어떤 소통의 면, 어떤 기호학적인 모델도 있죠. 그러니까 배우가 전달하는, 지금은 우리가 언어 기호로 말을 했지만 배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뭐 이미지라든지 뭐 본인이 어떤 뭐 음악에서 전달할 그런 어떤 것들을 인코딩, 환보를 하면 그것을 소비하는 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환보, 디코딩을 하게 되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소통의 과정에서 이 스타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거나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조작론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9조 유행과 스타의 개념입니다. 스타는 기본적으로 유행을 몰고 다닐 수밖에 없죠.
유행을 몰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살폈던 조작론의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동시에 이 유행이 반론조차도 반론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론을 지지하는 측면과 혹은 반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스타는 새롭고 참신한 모습이 등장으로 인기를 누리게 되지만 시간은 지나면서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순수한 조작 현상이에요.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롱런하는 슈퍼스타들은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롱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살펴봤다시피 하나의 자본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대중문화 시스템의 원리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그 PPT 자료 19쪽을 보면 19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유행은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종종 조작의 궁극적 단계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스타의 기능 중 하나는 특정한 형태의 미를 정착시키는 것, 즉 육체적 형태를 확립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행은 겉보기보다는 덜 피상적이고 덜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스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대의 우상과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현대의 우상은 소비적 우상으로서 그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뭐 천재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적인 모습이 유행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단순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뭐 옷을 입는 게 예쁘게 입는다는 뭐 옷을 통한 철학의 전달이라든지 뭐 소위 그래서 뭐 패션 철학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과거 같으면 그냥 옷 이쁜 거 입는다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이제 패션 철학이라는 그 옷,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가 드러내는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또 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스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단순함을 좀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을 지극히 단순하게 표피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스타라고 하는 존재가 1대1로 우리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유행이란 본인이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미의 형태 미의 형태, 상대적인 미죠. 절대적인 미라기보다는 미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이 나중에 이제 마돈나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측면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적 아름다움의 기준 변화 역시 사회적 의미 변화를 내포하고 이게 반짝 스타와 롱런 스타의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외적 아름다운 기준은 아까도 말을 했죠. 뭐 아름답고 잘생기고 하는 그런 기준도 늘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뭐 한동안은 뭐 예를 들면 뭐 마초적이다 해서 아주 지극히 남성적인 남자는 굉장히 남성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케이팝 아이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여자 같다. 그래서 LGBT 그 이제 성소수자 측에서 케이팝에 대한 지지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화장을 하고 여성스럽고 굉장히 예쁘고 이제 소위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꽃미남적인 근데 서구의 가치에서는 남성들은 막 수염이 나고 굉장히 마초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선호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꽃미남스러운 케이팝 아이돌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성소수자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비난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죠. 네, 어쨌든 이런 유행과 스타일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조 네, 클로즈업과 스타. 도대체 이건 뭐냐? 미디어가 지니는 클로즈업의 효과예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영상을 처음에 찍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이미지를 다시 본다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와 이제 연예인들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피부톤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해졌는데 지금 HD 이제 뭐 굉장히 초고 화질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정말 그 직업도 자기 자신에게 이제 외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 되었죠. 근데 이게 결국 클로즈업 효과라는 거예요. 클로즈업 효과인데 여러분들 이 클로즈업 효과는 언뜻 생각하기에 연극과 TV를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극은 무대와 그 객석 사이에 근본적인 공간이 있어요. 분명히 무대가 있고 객석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TV는 어때요? 바로 내가 아무런 거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객이 바로 연기자 앞에 있지만 연극은 영화에 비해 덜 친밀한 미디어다. 방금 말했다시피 무대와 객석 사이 공간은 근본적인 거리를 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의 경우 그리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연기자를 클로즈업해서 바로 내 눈앞에 보는 거예요. 내 얼굴보다 더 크게. 그래서 내적 친밀감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미묘한 표정 차이라든지 눈동자의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클로즈업은 인간 표정의 발견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보통 연극 무대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묘한 표정 변화 이런 것을 사실 잘 보기가 어렵죠. 뒤쪽에 앉거나 그런 경우에. 그래서 연극의 경우에는 더더욱 발성이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반면에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미묘한 표정 변화, 눈빛 연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클로즈업은 일종의 침묵의 독백으로 사일런트 모놀로그로 가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이를 통해 객관화될 수 있고 이 클로즈업이 스타 현상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해요. 클로즈업을 해보고 너무 이쁘네. 야, 저렇게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하네. 그래서 이 클로즈업이 굉장히 그 스타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는 소비 현상으로서의 스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의 그 소비적 우상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살펴본 대로 생산의 관점에서 스타를 살펴보면 스타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프로듀서를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스타의 창조에서 더욱 결정적인 힘은 미디어 텍스트의 관객, 즉 소비자라는 주장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이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와 관객, 이제 여기 관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이제 논의 자체가 70년대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관계 유형은 친밀도, 감정이입, 동일시 정도에 따라 단계가 구별돼 이제 다음 쪽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적극적인 소비자의 관점은 생비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생비자의 관점이 되어서 스타의 상품 가치를 조정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2쪽에서는 스타와 관객의 소비자의 관계 유형을 그 유형이 어떠한가를 친밀도와 감정이입, 동일시의 정도에 따라 22쪽에서는 4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친화의 단계, emotional affinity의 단계, 두 번째는 모방의 단계, imitation의 단계, 세 번째는 자기의 동일시의 단계, self identification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투사, 프로젝션의 단계라고 해서 이 네 개의 단계, 이후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나왔겠지만, 이제 그 소비자, 그러니까 팬들이 어떤 정도의 단계를 갖고 있나. 사실 이제 1단계가 제일 약한 것이고요. 4단계는 좀 이제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약한 관계의 범주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관계 유형으로 느슨한 애착심을 가지며 보통 수준의 감정 몰입 상태다. 간단히 말하면 좋고
최소한 뭐 그냥 간혹은 뭐 음반을 사준다든가 뭐 드라마를 봐준다든가 음반을 산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 그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팬이 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도 뭐 분노를 하거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겠죠. 두 번째는 모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0대 티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스타를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삼고 그가 입는 것 하는 행동을 다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 동일시라고 해서 스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건 살짝 위험해지기시라고 할 수 있죠. 강렬한 몰입 상태를 보임으로써 스타의 행동과 감정에 아주 일체감을 느끼고 삶이 이제 거의 그 중심축이 이쪽으로 옮겨가 있게 되겠죠. 투사의 단계는 뛰어넘는 단순 모방을 뛰어넘어서 투사의 정도가 심해지면 모든 삶의 상황을 스타라면 어찌했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그래서 현실의 세계가 스타의 세계로부터 도출되는, 이제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투사에는 흔치 않고, 이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토킹이나 이런 거랑은 또 조금 다르겠죠. 그거는 좀 더 이거는 병적 단계까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다음 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구, 꿈, 그리고 집합적 무의식. 네. 과연 스타가 단순한 생산품이냐. 그러니까 거듭 지금 선생님하고도 같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스타를 바라보면서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꿈, 그리고 어떤 대형 스타를 만들어내는 거는 한 사회, 한 세계의 집단 의식이 그를 스타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타는 꿈과 환상의 존재로 스타를 통한 카타르시스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어떤 행동들이나 난 너무나 막 춤도 너무 잘 추고 싶은데 실제로 난 몸치고 나이도 너무 많아. 그런데 멋진 아이돌이 막 춤추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꿈과 환상을 충족시키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고 삶의 뭐 만족도를 올리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타가 다양하게 개념화된 대중의 내적 욕구에 맞춰 표현해 주는 것으로 파악해야 되고, 어떠한 장치도 결코 그 자체만으로는 스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의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은 스타를 만드는 시스템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어떤 뭐 밴드면 밴드, 어떤 개인이면 개인, 스타가 되는 데는 집합적인 무의식의 욕구의 어떤 실현이다. 뭔가 예를 들면 BTS가 나올 만한 상황이 그보다 더 잘생긴, 혹은 더 능력이 있는, 더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혹은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 밴드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디든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기가 잘 맞아떨어지는데, 거기에는 이들을 지지하게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집단 무의식, 어떤 그 21세기에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시스템만으로는 결코 스타를 상처내지 못하고, 스타 시스템은 스타로 선출된 후보를 제안하고 유권자들이 그 후보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것을 도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사들이 예를 들면 아이돌들을 낼 때 여러 그 아이돌을 내고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 강의 자료 24쪽부터 29쪽까지는 스타 만들기가 어떻게 할리우드 초창기에 이루어졌는가 그레이스 켈리라는 사람과 마릴린 몰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의 공비, 왕비에 해당하죠. 왕비로 살다가 이 사람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왕자 공주 낳고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마릴린 몰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30대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형적인 앞서 배웠던 스테레오타입으로 스타를 만들어내는 스타 제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는 아주 요조숙녀, 가장 완벽하고 정숙한 여인의 스테레오타입. 마릴린 몰로는 이제 백치미인,
금발의 백치미인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스테레오타입화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그렇게 정형화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조작된, 앞서 배웠던 조작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1년에 토마스 해리라는 사람이 The Building of Popular Image, Grace Kelly and Marilyn Monroe라고 해서 대중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문화사회학자인 리오 로엔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엔달이라는 사람은 대중적 우상에 대한 미국인의 선택,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요. 미국인의 선택이 생산적 우상에서 소비적 우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제 90년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때 이제 소비적 우상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일찍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대중적 스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들을 스테레오타입하는 방식을 구현해서 특정의 이미지를 갖게, 그 배우는 요조승려, 그 또 한 배우는 섹시스타, 또 남자 배우거든, 서부 영화의 영웅,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 성녀 잔 다르크를 연기한 잉그리트 버그만은 완전히 그 잉그리트 버그만은 숭고한 성녀여야 돼요. 근데 버그만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그녀의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미치조차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믿게 만드는 거고,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이 개인 연기자 입장에서는 연기 변신이 어려운 거예요. 연기 변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를 하면 다양한 연기를 해서 성녀도 하고 싶지만 악녀도 하고 싶고, 연쇄살인범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그 역이 제한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2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라는 사람은 지적이며 그 다음에 정숙한 숙녀, 남성들의 이상적 반려자로 정형화돼요. 아주 치밀하게 숙녀의 레이디의 이미지로 스테레오타입을 합니다. 특히 그레이스 켈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랬는데요. 부친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잣집에서 이제 교육도 잘 받았던 그런 부모 밑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큰 양가댁 교수, 요즘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부유하고 화목한 가문에서 태어나 훌륭한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란 켈리는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로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으로 정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남성 팬뿐 아니라 여성 팬들이 생겨요. 왜? 여성 팬들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내가 이제 추앙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딸도 이렇게 됐으면, 나도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이런 여배우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왕비까지 된 거예요. 네, 26조 그레이스 켈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쁘게 나온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이 당시에 이제 흑백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마릴린 몰로는 26년생이고요. 그레이스 켈리는 29년생. 그러니까 그레이스 켈리가 3살 더 어린데 1982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죠. 레니의 3세의 대공비, 왕비입니다. 그래서 20세의 나의 연기를 처음 했고, 모간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낯선 영화겠지만, 이렇게 해서, 골든글로브 상도 타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고, 그런데 돌연 26살의 연예계를 은퇴하고, 이제 왕비가 돼서 자동차 사고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1999년에 미국의 영화소가 선정한 미국 영화의 전설적인 50명의 배우 중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도 이분의 영화는 모간보를 보기는 했는데, 더빙을 한 걸 봐서 연기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우가 연기를 잘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정적이고 육감적인 백치미의 섹스 심벌 마릴린 몰로입니다. 이제 마릴린 몰로를 본따서 마돈나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몰로는 켈리와는 달래로
정반대로 남성들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었고, 성장기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16살에 첫 번째 결혼을 하는 등,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한 여자다. 이제 말하자면 순결을 잃은 정숙한 여자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남성들이 손에 넣기 쉬운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멀로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아주 섹스 심볼로서 스타성을 가졌지만 사실 이분은 그렇게 멍청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 28쪽을 보면 마릴린 monroe는 아마 이렇게 노마진이라는 그런 이름을 아마 들어본